네, 안녕하세요. 비스코의 심용훈 팀장입니다. 오늘은 CR400 장비 사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 하는데요. CR400은 컬러 측정하는 곳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 측에서 우리가 CR400을 쓰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CR400으로 이제 데이터를 맞춰줄 수가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장비 중에 하나거든요. 같은 장비를 써야지만 편차를 줄일 수가 있고 컬러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일 장비를 협력 업체 간에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CR400에 대한 장비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R400은 크게 헤드와 프린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DP라고 이야기하는 이 프린터랑 헤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DP와 프린터를 연결하는 이 케이블 AC 어댑터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색 교정할 때 쓰는 교정판, 그리고 케이스까지 함께 들어 있으니까요, 세트로 구매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R400 같은 경우에는 헤드만 단독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프린터랑 항상 같이 연결해서 쓰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 이유는 얘만 단독으로 활용하게 되면은 여기에 저장된 데이터는 하나씩밖에 언두 개념으로 지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0개까지가 다 꽉 차게 되면은 얘를 데이터를 지워야지만 새로운 거를 측정해서 넣을 수가 있는데, 계속 언두로 하나를 지우고 999를 만든 다음에 다시 측정해서 측정 데이터를 확인하고 또 다시 언두로 999를 만들고 다시 측정하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관해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프린터랑 연결해서 쓰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프린터랑 연결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지우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편하게 되어 있어서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공급을 하실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AC 어댑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AA 건전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AA 건전지를 활용하게 되면 이렇게 건전지를 꽂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케이블로 다 이동이 되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만 AC 어댑터를 꽂아주거나 혹은 AA 건전지를 넣어주시면은 이 헤드에는 별다른 충전지나 뭐 AC 어댑터를 꽂지 않아도 이 케이블을 타고 다 전력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DP에다가만 넣어주시면 되는데, AC 어댑터와 배터리를 동시에 꽂게 되면은 AC 어댑터가 항상 우선이 되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렇게 쓰고 있다가 여기다가 AA 건전지가 있다 하더라도 얘를 전원을 뽑는 순간 얘는 전력이 꺼지게 됩니다. 왜냐면 AC 어댑터를 우선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AC 어댑터가 빼면은 여기에 건전지가 있더라도 꺼진다는 걸, 그리고 다시 켜주시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AA 건전지로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페이퍼를 끼는 방법은 요걸 올리시면은 여기 보시면 오픈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를 오픈 쪽에 놓고 얘를 빼주시면은 요 오픈 쪽에 넣으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리거든요. 요 열린 상태에서 용지를 여기다가 끼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 거는 조금 불편한데 요즘 거는 그냥 올려놓고 바로 걸어버리면 되는데, 그냥 이 상태로 딱 넣고 닫으면 되거든요, 요즘 거는. 근데 옛날 거는 이렇게 안쪽에다가 직접 손으로 밀어서 넣어 주셔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밀어 주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빠져나온 거를 잡아서, 자, 이렇게 걸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얘를 클로즈로 밀어주시고 덮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옛날 건 좀 어려워요. 한번 켜볼 건데요. 전원을 켜실 때는 전원 동작부가 요 헤드에도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 DP에도 달려 있어요. 그래서 켜주실 때는 항상 헤드를 먼저 켜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 친구만 먼저 켜게 되면은 얘가 커뮤니케이션 에러라는 에러 코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드를 먼저 항상 켜주시고 그 다음에 DP를 켜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프로그레스 바가 진행이 될 거고요. 이 상태로 뭐 로고가 한번 나왔다가 사라지고, 지금 저는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키자마자 이렇게
대문자 XYZ라는 3자극칙 자극칙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자극칙 값이 나올 거고, 이 상태에서 키자마자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는 원래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캘리브레이션에 보시면은, 플레이트에 보시면은 이 백색 교정판이 C광원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 D광원에 대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얀색이 같은 하얀색이지만 어떤 광원의 종류로 보냐에 따라서 같은 하얀색도 색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쓰고자 하는 어떤 데이터를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장비를 맨 처음 초기화된 상태에서 키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C라는 네모 박스가 있을 겁니다. 이 장비는 C광원으로 측정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이 디폴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D광원을 사용하겠다라고 할 때는 여기서 초기화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초기화를 하면은 가장 먼저 이 인덱스 셋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쭉 내려보시면은 이 일루미넌트라는 부분에서 얘를 C에서 D로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광원으로 장비를 쓸 거냐에 따라서 처음 초기 세팅을 C광원인지 D광원인지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이 광원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른 이론편에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장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XYZ라는 3자극칙 자극칙 값보다는 색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LAB라는 데이터를 조금 더 많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AB 데이터가 여기에 화면에 나오도록 바꿔주셔야 되는데, 그때는 6번에 보시면은 컬러 스페이스, 컬러 영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 영역을 LAB 값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한번 누르고 또 YXY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 누르시면은 LAB라는 값으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별이 붙은 데이터가 있고 또 안 붙은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별이 붙은 데이터를 좀 최근에는 더 많이 사용하고, 이 별이 안 붙은 LAB는 과거에 좀 더 일찍 나왔던 데이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데이터인지, 별이 붙은 건지 안 붙은 건지를 정확히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그냥 LAB라고 쓰고 내가 측정할 때는 별이 붙은 거를 측정해서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알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내가 어떤 데이터를 썼는지 같이 적어 두셔야 되고, 적어 두실 때는 요 L별, A별, B별이라고 정확히 명기를 해주시고, C광원을 사용했다라는 것도 항상 같이 적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으로 냅두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캘리브레이트 버튼으로 캘리브레이션을 해볼 거예요. 자, 캘리브레이션을 하면 지금 초기화가 됐기 때문에 이 장비한테 입력된 백색 교정의 데이터가 아직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색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C광원을 쓰기로 했으니까 이 C광원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YXY 값을, 여기 보시면 지금 커서의 자리 값이 있거든요. 이 자릿수를 맞춰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93.1 Y값, 대문자 Y값은 그렇고요. 스몰 XY 값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을 할 건데요. 3139. 그 다음에 밑에 스몰 y 값은 3196을 입력을 해주시고, 자, 여기 C광원이기 때문에 제가 C광원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입력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요 플레이트를 이제 교정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뭐 보통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올려놓고 장비를 올려놓고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여기 보시면 이게 다리가 있는 거예요. 위에 상단에 수평을 맞출 수 있는 게 4개의 다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놓고 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얘가 이렇게 막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교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엔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광원이 터지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자, 이렇게 총 3번을 측정을 할 거고, 3번의 측정이 완료되면 아까 우리가 LAB로 바꿔놨던 요 전 화면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백색 교정판을 한번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찍히고 이렇게 용지도 출력돼서 나옵니다. 프린트 피드를 좀 길게 누르면은 이게 덜 나왔던 용지도 이런 식으로 더 밀려 나오게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LAB에서 우리가 안 보는 요 컬러 스페이스들을 지우고 싶으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세팅 바꾸는 방법들을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장비 세팅을 좀 바꿔보시려면은 요 인덱스 셋이란 데로 들어가시면 장비 세팅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인덱스 셋을 들어가시면 프린터 온이 되어 있으면 측정을 할 때마다 프린터가 계속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뭐 원치 않을 때는 출력을 안 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요거를 누르셔서 끄셔도 되고요. 컬러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컬러 영역이 지금 켜져 있는 게 컬러 스페이스를 눌렀을 때 스몰 XY, 뭐 XYZ, LAB 뭐 모든 게 지금 다 들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출력할 때 이거를 만약에 키고, 제가 이것까지 켜볼게요. 키고 출력을 하게 되면은 내가 세팅해 놓은 모든 컬러 스페이스가 다 나와요. 측정을 하게 되면은 출력을 할 때 세팅된 모든 데이터가 다 나오거든요. 오래된 거를 좀 써서 그런지 색깔이 조금 진하게는 안 나오는데,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세팅해 놓은 모든 수치의 XYZ 값이 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컬러 스페이스도 용지를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꺼두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보시면은 인덱스 셋에서 프린터도 용지 소모가 많으니까 꺼두시고, 이 밑에 컬러 스페이스도 꺼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프로텍트는 데이터를 뭐 함부로 못 지우게 하는 건데 이것도 그냥 보통 꺼서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오토 에버리지는 몇 번 찍어서 평균 낼 건지예요. 지금은 1로 되어 있지만 이거를 올려서 뭐 3 이렇게 찍으시면은 얘가 총 3번을 찍어서 평균 데이터를 내요. 제가 손을 한번 찍어 볼게요. 그냥 측정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총 3번의 측정을 한 후에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줍니다. 에버리지는 몇 번 찍어서 평균 낼 건지, 평균 내는 수치가 정해져 있는 업체들은 이제 인덱스 셋에서 평균 값을 내서 찍으셔도 되고, 보통 뭐 이렇게 돌려가면서 찍는 데들도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세 방향에서 찍어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좀 넓은 영역, 뭐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요 포인트를 찍어서 데이터를 내겠다라고 할 때는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움직여가지고 평균 수치를 내는 곳들도 있고요. 자, 요 수치는 다시 1로 바꾸시려면 이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30번까지 가면 1로 내려오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광원 설정이 있는데요. 광원은 D광원으로 바꾸시려면은 초기화를 하셔야 돼요. 아무리 눌러도 안 바뀌어요. 이게 한번 측정이 시작된 이후로는 이 기기는 C광원으로 쭉 가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바뀌지 않으니까 이건 초기화 해야지만 광원 세팅은 바꾸실 수가 있는 거고요. 백라이트는 요 뒤에 불이 들어오고 꺼지고 이렇게 세팅하시는 건데, 보통 뭐 불을 켜고 쓰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버전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는 거고요. 켜두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 디스플레이 리밋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여기에 보여졌던 요 컬러 스페이스 여러 영역들을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냅두고 다 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리밋으로 들어가셔서, 자, 대문자 XYZ 안 보실 거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오프 끄시면 되고요. YXY도 끄시면 되고, LAB만 냅두고, 헌터 LAB가 아까 별이 안 붙은 LAB거든요. 요것도 꺼두셔도 되고요. 요것도 꺼두시고, 쭉 꺼두시고, 뭐 내가 만약에 볼 게 뭐 화이트 인덱스나 옐로우 인덱스, 뭐 백색도나 황색도를 보실 거면은 그때는 이제 데이터를 키셔서 보시면은 뭐 수치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먼셀도 뭐 일단은 꺼둘게요. 가장 많이 쓰는 게 LAB만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LAB만 냅두고 다 끄게 되면은 컬러 스페이스를 눌러도 바뀌지가 않아요. 네, 이런 상태로 쓰시는 게 이제 다른 작업자분이 좀 헷갈리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렇게 세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디스플레이 리밋으로 가셔가지고 내가 LAB 데이터를 끌려고 하면은 안 꺼질 거예요. 데이터셋 에러가 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내가 보고자 하는 게 LAB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화면은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은 그게 못 바꾸니까, 만약에 XYZ로 보고 있다라고 하면 LAB로 바꾸셔가지고 그 다음에 XYZ를 꺼버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또 인덱스 셋에서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이제 리모트 모드라고 있어요. 요거는 PC랑 연결해서 쓰실 때
요걸 누르고 이 상태가 돼야지만 PC랑 연결하는 대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뭐 핸드폰처럼 꽂자마자 바로 반응을 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리모트 모드로 모드를 변경을 해주고 PC랑 연결을 하시면은 그때는 PC랑 연결해서 데이터를 뭐 빼거나 하실 수가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쓰시는 거는 유틸리티 소프트웨어라는 소프트웨어가 따로 무료로 제공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해당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신 경우는 뭐 요청 주시면은 다운로드 받아서 쓰실 수 있게끔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스타일에 맞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기를 우리가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 현재 색깔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색을 수치화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두 색깔을 비교하기 위해서 기기를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겟이라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 타겟이라는 기능은 어떤 두 가지 시료가 있으면은 그 두 시료 중에 마스터로 볼 만한 시료와 지금 생산된 제품을 두 가지를 비교할 때 마스터의 시편을 타겟으로 측정을 해두시면은 타겟이 마스터 대비 쭉쭉쭉쭉 생산되는 제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타겟 잡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타겟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스탠드를 뭔가 생산하는 곳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부품과 이 부품과 이 부품은 따로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색깔이 항상 같아야 될 텐데, 이 두 색깔을 같이 보려면은 얘랑 얘를 누군가 하나는 이제 기준으로 잡고 서로 데이터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를 아마 품질 관리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랬을 때 타겟이 얘가 됐든 간에 얘가 됐든 간에 누군가 하나는 마스터를 잡아서 마스터 대비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실 줄 아셔야 되는데요. 그 기능이 이제 타겟 버튼을 활용해서 조금 쉽고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타겟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자, 이 화면에서 아직 측정을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타겟이 아무것도 안 잡혀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저는 이 부분을 메인 타겟으로 잡아 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마스터의 위치다 라고 가정을 하고 측정 버튼을 누르시면은 해당 데이터가 여기로 딱 넘어올 거예요. 그러면 요 지금 은색깔의 데이터가 요 LAB 수치, 이 수치를 띄고 있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엔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T00번으로 타겟 네임이 세팅이 되면서 이 장비는 이제 T00번을 기준으로 타겟 세팅이 되는 거고, 자, 아까는 지금 제가 디스플레이 화면을 바꿔놨는데, 자, 현재 색깔만 찍어서 나오는 화면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여기 보시면은 T00번으로 타겟이 세팅이 된 거고, 이건 아직 전 화면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디스플레이를 누르시면은 타겟 대비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에 대한 델타로 표현을 해줄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아까 찍어놓은, 제가 다른 거를 찍어놓은 데이터여가지고 요건 보시지 마시고 이제 찍는 데이터가 타겟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쪽에다가 안쪽에 잘 위치를 시켜 볼게요. 네, 잘 위치를 시켜 놓고 측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 지금 보시면 현재 찍힌 요 위치가 요 위에 LAB 데이터인 거고요. 요 델타라는 거는 아까 타겟으로 잡았던, 우리가 요 마스터로 잡았던 이 위치와의 차이가 LAB가 델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이 위치보다 델타 L이 마이너스 0.67이라는 거는 현재 찍은 요 위치가 아까 찍은 것보다 조금 어둡다는 거예요. L값이 조금 떨어졌다는 거고, A, B값도 전체적으로 조금씩 떨어졌는데, 델타 E는 3차원 좌표 간에 얼마나 거리가 뭐냐 적냐를 수치화해서 나타낸 거거든요. 직선 거리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델타 E를 가지고 우리가 합격 불합격의 기준을 삼는 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델타 E가 0.69면은 우리는 합격이라고 볼 수 있어 라고 정해놨다고 하면은, 델타 뭐 E가 1 이내면은 같은 색깔이다라고 정해놨다라고 하면은 두 제품 간의 품질 관리에서는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델타 E에 대한 기준에 대한 정의는 일본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 이제 델타 E가 범위를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디까지나 참고용이지 우리 회사에서 적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정도는 직접 정하시면 됩니다. 기기가 여러 개가 있다라고 했을 땐 서로 다른 광원 세팅을 갖고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게 되면은 같은 걸 찍어도 계속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항상 내가 측정한 데이터가 어떤 환경 조건에서 측정이 된 건지에 대한 여부를 꼭 항상 명시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타겟은 한 번 더 누르면은 지금 T00번으로 나와 있는 타겟 데이터를 확인하는 거고, 이 상태에서 다른 타겟을 잡으면 얘가 덮어 써버려요. 그냥 찍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T00번이 그냥 얘로 바뀌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타겟을 잡을 거면은 타겟을 누르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디스플레이 리스트로 갈 거면 ESC를 눌러라 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ESC를 누르면은 내가 설정된 타겟들이 쭉 나열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새로운 타겟을 잡을 거면은 New로 누르게 되면은 T01로 카운트업이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타겟을 잡을 수 있게끔 되고, 새로운 타겟 위치에서 내가 측정을 해주시면은 이 새로운 데이터가 T01로 입력이 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T01로 세팅이 되는데, 요건 전 화면이기 때문에 아직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측정을 한 번 더 하게 되면은 그때 이렇게 T01로 바뀌게 되고, 카운트업이 된 T01로 바뀌게 되고, 이 화면은 이제 T01 기준으로 측정된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에 대한 델타 값이 표현이 되는 화면으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타겟을 만약에 지우거나 내가 과거에 찍어놓은 타겟을 꺼내서 불러오겠다라고 하실 때는 다시 타겟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서 ESC를 누르시게 되면은 새로운 타겟을 잡거나 아니면은 T01, T00, 내가 원하는 타겟, 저번에 찍어놨던 게 T00이면 00으로 누르시면은 얘를 꺼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00에 대한 데이터를 바꿀 거면은 에디트고, 나는 지금 이 기기의 세팅을 00으로, T00으로 바꾸겠다라고 할 때는 체인지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장비는 다시 T00으로 세팅이 된 상태가 되는 거고, 요건 전 화면이기 때문에 아직 반영이 안 된 거고요. 이 상태에서 측정을 다시 하게 되면은 이렇게 T00번으로 바뀐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타겟을 잡을 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겟을 누르시고 ESC 누르고 New를 잡으시면은 T02로 또 카운트업이 될 거고요. 새로운 타겟을 또 측정해서 이 친구가 새로운 타겟을 잡은 다음에 세팅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다시 전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반영은 안 된 거고요. 측정을 하게 되면은 02로 아까 T02로 세팅을 해놨죠. T02로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내가 타겟을 지우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타겟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아까 리스트로 갈 거면 ESC를 누르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타겟 위치로 가셔서 2번이 딜리트 버튼이거든요. 딜리트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T02번만 지울 건지 모든 타겟을 다 지울 건지 물어봐요. 그래서 T02번을 지울 거면은 이렇게 딜리팅 할 거냐라고 물어보고 OK 누르면은 타겟 02가 지워지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거는 전 화면이기 때문에 T02로 찍힌 데이터는 아직 남아 있는 거고, 다만 타겟에서는 T02가 사라진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삭제해서 쓰고 바꿔서 쓰고 하는 방법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페이지라는 걸로 폴더화 시켜서 관리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설정 안 돼 있을 때는 P00번이라 그래가지고 페이지 00번에 모든 데이터가 다 쌓이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페이지를 눌러서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거나 내가 이미 만들었던 게 있으면은 이동을 하시면은 그쪽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요. New를 누르게 되면은 페이지 01로 바뀌게 되고 데이터는 모두가 다 리셋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18이라고 써져 있는 오른쪽 밑에 거는 전체 이 기기에 저장된 데이터 개수고요. 이 오른쪽 위에 있는 거는 해당 페이지에 저장된 개수예요. 지금 페이지 01번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00번부터 쌓이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10편에 따라서 페이지를 달리 관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쓰는 페이지는 뭐다라는 거를 정해놓고 쓰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폴더 개념이 요 페이지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다 지워버릴 거면은 이 상태에서 딜리트 누르시면은 페이지 01번만 지울 건지 모두 지울 건지 물어봐요. 그래서 페이지 01을 지우는 걸로 OK를 하시면은 페이지 01이 지워지고 00번만 남게 됩니다. 이 상태로 되고, 만약에 데이터를 지우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데이터 리스트로 들어가시면은 내가 어떤 페이지 데이터를 볼 건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페이지 00번에 누르시면은 지금 이렇게 총 18개의 데이터가 이 안에 있는 거고요.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16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요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그냥 데이터 개수고 여기가 이제 해당하는 번호에 대한 데이터고요. 이 상태에서 내가 15번 데이터를 지울 거다라고 하면 딜리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딜리트를 누른 화면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7번 데이터도 지우겠다라고 하면 딜리트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지워진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나는 그냥 페이지 요 안에 있는 걸 다 지워버리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요 전 화면에서 페이지 00번에서 그냥 딜리트 지워버리셔도 그냥 안에 있는 데이터를 싹 다 한 번에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는 00이 되는 상태가 다시 전부 다 지워진 데이터 상태가 되니까요.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 네,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장비 운용 방법이고요. 이 안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뭐 합격 불합격의 판정을 만들어 놓고 패스페일의 기준, 아까 델타 2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델타 2가 뭐 1.5가 넘어가면은 얘가 패스 페일이 뜨게끔 띠디디디딕 해서 뭐 패스다, 페일이다 이런 식으로 울리게끔 할 수 있는데요. 그 세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번에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뭐 아래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저희 비스코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또 대응을 해드릴 거니까요. CR400 잘 사용해 보시고 언제든지 뭐 장비에 대한 이슈가 있거나 뭔가 에러가 발생됐거나 했을 때는 저희 비스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긴 시간 동안 제가 장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다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